이게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보통 이제 유전적인 거는 이제 뭐 치아보다는 사실 당신의 미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교정TV 오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종교합은 대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역사가 길게 가는데 약간 진화론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1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있을 때 그때는 사실은 이제 부종교합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점차 진화를 하면서 턱도 작아지고 치아도 개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통 이제 현대인들이 사랑니가 없어진 경우가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소구치 두 번째 작은 어금니도 좀 없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종교합이 아무래도 농경사회보다는 조금 이제 도시사회에서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엔 다 우리가 농경사회였다가 요즘 거의 다 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문명병의 하나의 이제 일종이다. 이렇게 좀 약간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원시인들이 이제 고기나 이런 곡식 같은 거를 갖다가 정제하지 않고 그냥 날것을 뜯어먹거나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많이 썼다가 사실은 이제 조금 그게 진화를 하면서 좀 익혀 먹게 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가면서 앞골이 점차 지금 작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도 앞골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면서 약간 공간이 없으면서 치아가 좀 삐뚤빼뚤해질 수 있겠구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관점에서랑 이제 환경적인 관점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교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되게 원인은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원인이 명확한 경우는 사실 거의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선천적으로 태아가 생길 때 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뭐 골절이나 아니면 근육 이상 이런 문제로 이제 앞골 자체가 발육하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제 5%밖에 안 되고요. 그 나머지 문제들은 보통 유전이랑 환경이랑 되게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보통 이제 유전적인 거는 이제 뭐 치아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두개골, 안면부 이런 거에 대해서 유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족들 보면 친척들이나 이제 얼굴 모습이 닮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두개골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제 치아보다는 유전이 많이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골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유전이 많이 되는 걸로 유명하는 게 사실 주걱턱, 아래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럽 왕실 중에 합스부르크 왕국에서 이제 왕실들 초상화를 쭉 다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상화를 쭉 다 보면은 다 모두가 턱이 나온 모습으로 이제 유전되는 게 사실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 턱이라고도 불리고 주걱턱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다른 거보다 조금 턱이 나올 유전적인 게 좀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도 저희가 진료실에서 약간 주걱턱 성향을 보이는 어린 아이들을 봤을 때 혹시 가족분들 중에 아래턱이 나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많이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우리가 키가 클 때 조금 아래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은 유형이 보통 장안모라고 해서 이제 얼굴이 긴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통 가족 중에 이제 얼굴이 기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길어질 확률이 있고요. 보통은 성장하는 시기가 보통 폭이라고 해서 이제 옆에 협측 폭이 가장 먼저 성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앞뒤 이제 주걱턱이냐 무턱이냐 이게 조금 더 빨리 결정이 되고요. 마지막까지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수직성장, 얼굴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 얼굴이 좀 많이 기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컸을 때 조금 길어질 확률이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경적 영향에는 뭐가 있을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 영향에는 일단은 우리가 평형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부종교합이라고 하는 게 옆에 친구가 부종교합이니까 나도 같이 옮고 이런 게 아니라 발육상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입술힘, 볼힘, 혀힘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는 지점에서 치조골이 성장을 하고 치아가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평형이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술이나 뺨이나 혀의 압력이 이제 밸런스가 맞는 경우에 치아가 조금 더 똑바르게 자리 잡을 확률이 높고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구호흡 때문에 뭐 얼굴 병형되고 이런 것도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구호흡으로 이제 호흡 양식 같은 경우에도 부종교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긴 맞지만 사실 이게 하나가 메인 주된 이유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종교합이 이제 오히려 호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요즘에 지금 많이 보고되는 게 이제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게 많이 보고되는데 하악이 조금 짧은 경우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원인 인자가 비만, 연령, 이제 성별, 악골 관계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악골 관계도 영향을 미치긴 미치지만 이제 요게 그 포션이 사실 비만하고 이런 게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뭐냐? 부종기업 대체 왜 생기는 거냐? 유전적인 거랑 환경적인 거랑 되게 복잡하게 상호작용해서 이제 발달을 하는 거고, 우리가 유전자는 못 바꿔주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주는 게 사실 교정치료입니다. 그 성장기 교정치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요소 중에서 이런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치아가 조금 발육을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긍정적인 환경 요소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지교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